어쨌든 이 변화는요, 시장에서 가장 빨리 옵니다. 택시, 호텔, 금융방송도 지금 벌써 다 바뀌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에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시면서 눈길을 끌고 계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요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저희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뭐 이제 바쁘실 텐데 또 책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또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 책으로도 상당히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 책 속에 있는 그 좋은 내용은 조금 이따 자연스럽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책에 이렇게 교수님 수식어를 보니까 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비즈니스의 미래를 읽는 공학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이고, 네. 과찬의 멘트를 제가 받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미래 제품을 디자인하는 엔지니어였는데 네. 그런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문명이 바뀔 만큼 거대한 변화가 데이터로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건 문명이 바뀌는 거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뭐 기술이 접목되긴 했지만 인간이 스스로 다른 문화, 다른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네. 그걸 이제 책으로 펴내서 아마 다른 분들이 그렇게 과찬의 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중요한 흐름을 네. 보시고 또 이렇게 뭐 통찰력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4차 산업혁명의 권위자라는 표현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책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어서 네. 코로나19 네. 소위 더블 쇼크라는 이제 맞습니다. 표현도 쓰셨는데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더 세상에 우리 국민들에게 네. 더 관심을 끌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면서 네, 그러니까 문명이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 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좋겠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온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실은 인류 전체가 급속하게 디지털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염의 위험, 이게 제일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문명 시대가 확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노사피엔스 문명이네. 그래서 제가 아마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야, 나도 이거 안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야 되네.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지 궁금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그 이제 융복합 전문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네. 이제 뭐 당연히 코로나19 이전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융복합이 대세.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어쨌든 코로나19 시대도 하나의 그 키워드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더 그게 중요해진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원래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네. 스마트 홈 이런 그 과제를 많은 기업, 삼성전자나 또 뭐 LG전자 이런 데들하고 같이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이 진짜 좋아할 미래의 서비스, 미래의 제품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연구들을 좀 해왔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자체가 소비 형태 자체가 바뀌더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고견을 잘 섞어서 저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 명확해지고 전 세계 경제의 변화가 이건 뭐 DT가 이제 앞으로는 뭐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정해진 미래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네. 그게 코로나까지 오면서 더더욱 중요해졌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만으로 안 되고 네. 디자인만으로 안 되고 과거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이 본질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 달라진 인류의 행태에 맞춰서 서로 지금은 빠르게 협력해서 새로운 걸 끌어내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융합이 정말 중요해졌다.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원래 포노 사피엔스, 네. 뭐 신인류라는 뭐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직접 용어를 네, 네이밍하신 네, 교수님이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죠. 이게 네.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유발 하레가 쓴 책도 있지만 사피엔스를 우리 현재 인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피엔스 앞에 폰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노를 붙인 거예요. 이게 원래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특집 기사 내면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 저만 되게 열심히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노는 스마트폰,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 그러면서 사피엔스의 원래 라틴어 뜻이 슬기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슬기롭게 쓰는 인류. 왜 인간이 포노 사피엔스를 진화했나 하는 걸 보면요. 이걸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소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하니까 야 그럼 가자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금융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은행에 가거나 뭐 심지어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뭘 깔아라 뭐 해라 인증해라 난리인데 그냥 최근에 보면 이거 하나 딱 누르고 뭐 버튼 4개 딱 누르면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뇌는 이걸 경험하는 순간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금방 이건 다른 사람한테도 권해야 돼. 그리고 그 선택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 거의 70%의 국민이 스마트폰 뱅킹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통계가 63.5%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구나 코로나까지 와서 사용자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70%가 이걸로 뱅킹을 한다? 그럼 디지털 뱅킹이 표준이 되는 거 맞죠?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우리나라가 거의 뭐 95%를 넘어서는데 그 중에 70%가 스마트폰 뱅킹을 한다 이 예. 말씀이죠. 95%가 놀랍게도 세계 1위입니다. 네. 2위가 이스라엘인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83%. 그때 대한민국이 93%였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일조를 하셨네요. 네. 그런 국민들이 좀 슬기롭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네, 네. 네. 그 책을 지난해 쓰신 이후에 이제 올해 코로나 네. 시대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금 뚜렷해지신 거죠. 네. 더 이렇게 뭐 체감하고 절감하는 게 그게 비대면 언택트 이거인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뭐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혁명의 이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폰을 든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공간으로 삶의 이 표준 공간을 이동한 거예요. 네. 예, 그럼 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죠. 쇼핑도 그렇게 하고, 은행도 그렇게 하고, 방송도 그렇게 보고, 심지어 학교까지. 예, 이제 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언택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디지털 플랫폼이 되니까 문명 자체가 그 공간으로 옮겨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야, 이게 언제 끝날 거냐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말고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 취하고 단점은 최소화해 가면서 이 소위 디지털 문명 시대의 리더십을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이 네. 지금 바뀐 표준이 바뀌는 다고 거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고 방식, 뭐 행동 양식 네.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다 거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출발이 어디냐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이 폰을 든 사람이 인류의 표준인 건 너무 명확해요. 2017년 이미 그때 조사,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한 39개국을 평균 내봤더니 59%의 인류가 이걸 쓰더라. 대한민국은 뭐 그때 벌써 94%니까 일단 대한민국 표준은 폰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고, 물론 오프라인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건 줄여가면서 이게 표준임을 강조하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야, 30년 동안 했는데 이게 표준이지. 네. 그리고 이거는 보조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요. 결국은 여기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표준으로 잡고, 그리고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개개인이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어지고 좀 그러니까 좋아질 디지털 거라는 이제 거죠. 그 뭐 현상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뭐 교수님이 언급하신 게 이제 시장 혁명 네. 이게 뭐 같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일상이 혁명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일상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방송 보고 음악 듣고 뭐 이런 일반적인 행위 자체가 전부 폰을 기반으로 내가 선택해서 합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읽고요. TV가 나오면 보고요. 말하자면 대중의 매체가, 대중매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개개인이 전부 선택하는 시대가 네. 됐죠.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위 표준을 바꾸고 있는 거죠. TV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매체를 보세요 했을 때 국민의 56.7%가 유튜브, TV는요 케이블과 지상파를 합해도 28%. 그러니까 72%의 국민은 영상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는 거야. 폰에서. 이게 표준이라고 네.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광고 산업도 바뀌었죠. 예. TV의 광고가 뭐 주류였다면 이제는 다들 어디로 가 있냐면 뭐 유튜브 광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죠. 네. 컨텐츠 산업도 마찬가지. 넷플릭스하고 TV하고 다른 점은요. 넷플릭스는 골라보죠. TV는 틀어주고 시청률을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골라보는 걸로 이 그 컨텐츠의 파워를 결정하고 그 파워가 결정되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요새 대한민국 컨텐츠가 아시아 랭킹 1위예요. 아시아 10곡 생활하는데 전부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봤더니 뭐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넷플릭스 안에 콘텐츠 가운데서도 네, 네. 아시아 1위다. 네. 그다음 또 베이비 샤크라고 들어보셨죠? 아빠 상어 예. 뚜루뚜루. 예. 그게 지금 67억 뷰를 넘어서요. 유튜브 랭킹 2위입니다. 2위. 예. 네. 이것도 우리나라 스마트 스터디라는 작은 벤처에서 시작했는데 67억 뷰가 자본들인 마케팅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 마케팅, 자발적 팬덤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컨텐츠 파워가 어마어마한 영향력 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뭐 요새 증시에 공모하는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수십조가 몰리고 하는 이 모든 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요. 전부 그 팬덤에 기반한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야 여기 너무 좋아 게임도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야 뭘 제조업도요. 뭘 개발할 때 자본 엄청 투자해서 새로운 거 만들고 방송 광고 왕창 때리면 다 살 거야. 이를 안 먹힌다는 겁니다. 스스로 좋은 경험을 만들도록 디자인하고 그들이 SNS 써본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좋다는 팬덤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로 퍼뜨리게 되면 뭐 베이비샤크나 BTS가 히트한 것들을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SNS와 팬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플랫폼과 팬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생태계가 글로 지금 간다는 뭐 아주 큰 파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 네. 우리 기업들도 잘 대처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빠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겉으로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자꾸 하려는 것. 네. 여기가 좀 힘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라 그러면 옛날에 왜 ERP 구축했던 기억나시죠? 네, 네. 회사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으로 하자. 그럼 TF팀 만들고 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TF팀 만들어서 빅데이터 AI 적용해가지고 바꿔봐. 이래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 직원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상이 바뀌었네. 자기는 벌써 다르게 살잖아요. 그럼 일자리도 업무 방식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자. 내가 스스로 학습하자. 빅데이터 AI도 나도 공부해야 돼. 영업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제조를 하든 진짜 그 신문명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이 전 사원이 마음을 딱 한 방향으로 먹어야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옛날처럼 다소 형식적이다 뭐. 그렇죠. 흉내 심하게 얘기하면 흉내라기보다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하고는 싶어 하는데 옛날 네. 방식. 그러니까 ERP 구축할 때처럼 그 프로그래머들 몇 명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 지금 하는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아하, 어렵다는 네. 거죠. 근본적인 네. 맞습니다. 변화를 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러면 여쭤본 김에 기업뿐 아니라 우리 네. 국가나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이제 요새 그 표준의 차이를 예를 들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를 하는 걸 보면요. 매일 아침 10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내놓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발표하고요. 그 보도자료를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된 거죠. 와, 이건 다 됐네. 왜냐하면 그 파일이 아무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요.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데 20대 포노 사피엔스들은 아니 어른들 이상해. 어떻게 저걸 갖고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나 오늘 강남역에 갈 건데 강남역 근처에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 맵으로 알려주면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어렵게 할까? 그래서 26세 이동훈 군이 코로나 맵을 만들죠. 코로나19 초기에 만든 거죠? 비교적 초기에. 네. 나와서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개발에 걸린 시간이 이틀이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원래 저는요, 공부를 지식의 공유, 소위 오픈소스라는 거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방식이 다르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상상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도 맵 기반으로 좀 기획을 한다 그러면 그 기획하고 입찰하고 발주하는데 한 4개월은 걸릴 겁니다. 이틀이면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상의 표준이 다른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또 불안해했죠. 그랬더니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 학생, 군대 가려고 휴학했던 학생이 라이브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니 봤더니 재난 문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재난 문자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요. 재난 문자가 공공으로 나오는 걸 자동으로 읽어와서요. 그걸 분석하니까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는지를 사이트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800만 명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보더랍니다. 자, 그럼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렇게 올려놓는 것하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하고 어느 인재가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을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이번에 쓴 책이 보면은 코드 9이라는 게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9가지 네. 특징? 네, 9가지의 코드. 그래서 코드, 예, 네. 예. 그게 뭐냐면 예.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제가 30년을 살았고 이게 옳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네. 근데 이걸 깨트려야 돼요. 제가 비교하는 게 그 조선 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유교와 왕이 있고 이런 체계가 너무 훌륭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 바꾸래요. 머리 다 깎고 앞으로는 국산사자 배워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든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화, 문명의 교체라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면 네. 그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 마음부터 열자. 네, 그렇게 하기 위한 9가지 꼭지를 적어서
제가 책으로 한번 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를 저도 이제 뭐 책을 사서 네. 뭐 읽어봤습니다만은 띄엄띄엄 말씀드리면 네. 메타인지, 네. 메타인지를 비롯해서 휴머니티, 네.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회복 탄력성, 네. 또 뭐 진정성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요즘 젊은이들 네.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네. 젊은이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이 책을 펴내고 계속해서 마음의 표준을 바꾸고 우리 사회도 그 표준을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호받고 싶죠. 저도 나이가 기존의 직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사실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자 그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규제로 법으로 자꾸 막고 생각의 사고로 막으면 새로운 시장은 만들어낼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겠죠. 네.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진정성 있게 거기 깊이 파봐라. 그럼 그것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옛날에는 목수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만 했는데 지금은 우드 아티스트도 있고요. 또 왜 이 타일 붙이시는 분들 있죠. 요새 제가 유튜브 했더니 타일 아티스트라는 작업도 생겼더라고요. 직업이 그야말로 내가 진정성 있게 계속 오래 하면 정말 뭐 팬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안타까운 건 왜 고등학교 가면 수능 포기자들은 잠만 잔다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인생의 낭비예요. 사실 앞으로 수능 잘 본다고 해서 훌륭한 인재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비대면 시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팬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사는 데에 집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데 집중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진정성 있게 매진한다면 미래가 곧 열릴 거다. 네.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비단 젊은이들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아주 참고가 될 만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최재봉 교수님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아쉽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를 진정성 있게 깊이 파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또 결실이 있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슈 앤 피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